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의 1심 판결 후에 이재명 체제는 어떻게 될까? 이게 요즘 아주 정치권에 아주 이제 중요 이슈입니다. 1심 판결만 놓았을 때, 특히 선거법하고 위정교사 1심 판결이 임박하고 있잖아. 11월 달에 노니까. 1심 판결 후에 이재명 1급 체제, 이재명 수령 체제, 이재명 제국, 명예 제국, 이재명이 할 때 명예 제국은 어떻게 될까? 1심 판결이 당선 무효나 또는 이제 피선거권 제한형이 나왔을 때 1심이니까 그대로 아직도 건재하게 갈까? 아니면 이게 1심이라도 이재명 체제는 급속도로 와야 되면서 흔들릴까? 이런 데 논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이제 법률적인 접근, 그 다음에 정치적 접근 두 개를 이게 다 해봐야 종합적으로 대충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면서 정치평론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1심이 두 개 놓았을 때 특히 유죄 판결, 당선 무효 또는 이제 피선거권 제한 1심이 나왔을 때 이재명 체제가 어떻게 될까? 아직 2심, 3심이 많이 남았으니까 견고하게 유지될까? 아니면 이게 급속도로 와야 될 쪽으로 갈까? 이런 이제 논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글들이 많아요. 신동아나 이런 잡지에 보면 월간지나 주간지도 저는 거의 다 읽어보거든요. 상당히 이런 논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제가 정치적 접근, 법률적 접근 다 해보면요. 저는 1심에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위정교사나 선거법에서 1심에서 이제 당선 무효, 배지가 날아나는 또는 피선거권이 5년 이상 제한되는 이런 이제 유죄 판결이 1심만 나와도 명예 제국은 급속도로 와야 된다. 옛날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할 때 이런 이제 이재명의 제국, 명예 제국, 이재명 체제는 급속도로 저는 와야 된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제가 논거를 법률적인, 제가 변호사다, 법조인이다 보니까 왜 1심 판결인데 이렇게 와야 될까? 그걸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이유를 논리적으로 법에 맞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1심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심 판결이 2심, 3심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죠. 옛날에 이재명이가 있죠. 이재명이가 옛날에 선거법 경기도에서 할 때 2심에서 300만 원 받았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권순일이한테 뒤집힌 경우는 있죠.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는 이제 그때 김만배나 권순일이가 추악한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에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재명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0.0001%, 0%라고 법조인들이 그랬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거는 로비 때문에 권순일이나 김만배나 엄청난 확률이 낮았던 게 뒤집어진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옛날에 하다못해 조국이라도요. 1심하고 2심이 달라진 거 있습니까? 1심에 3명, 2심 3명이 똑같이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1심 판사가 얼마나 신중하게 정의신문을 보겠습니까? 근데 2심에서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1심 존중의 원칙이라고 이거는 우스갯소리고 1심을 존중한다기보다 1심이 워낙 오랫동안 신중하게 재판해놨기 때문에 특히 중요 사건은 그러면 2심에서 특별한 정인이 새로 있는 것도 아니고 2심에서 특별하게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요즘 대법원에서도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으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라. 온정도로 형량을 깎아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대법원에서 계속 그러잖아. 그래서 고등법원의 판사 인사평정할 때 항소 기각시키라. 이게 인사평정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요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판사들 평가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변호사들이 2심 선임하기가 겁납니다. 아니 2심 3심에서 그럼 깎아주고 뭐 무죄가 나고 이래야지 이게 변호사도 돈 받아도 이게 덜 미안하잖아. 의뢰인한테. 그런데 1심을 정걸 2심 맡았는데 또 그대로 기각돼. 3심이 또 그대로 기각돼. 미안하잖아. 돈 받고도. 대부분 그래요. 따라서 이재명이가 1심이 유죄가 나왔을 때 2심이나 3심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재명 정도 중요재판의 판사가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해 선고했겠습니까? 이게 왜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째 이유가 1심만 선고돼도 2심, 3심이 특별한 로비나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바뀔 가능성이 없다. 통계학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게 이재명이가 상당히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첫째 이유는 1심만 넣어도 2심, 3심이 그대로 유지되면 어차피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잖아. 이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또 당원들도 알 거 아닙니까? 개딸들 빼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위기감에 빠져서 흔들릴 수 있는 게 1심만 넣어도 상당히 민주당에 흔들릴 겁니다. 왜? 희망이 2심, 3심에 바뀔 희망이 없으면 피선거권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1심만 넣어도. 첫째 이유가 1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1심만 넣어도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명예체제, 이재명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게 두 번째 이유. 두 번째는 2심하고 3심은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2심하고 3심은 신속하게 빨리 끝나버려요. 원래 선거법이 633이잖아. 근데 1심에서 정인 45명 다 했잖아. 그러면 이게 2심 정인이 없죠. 거의 안 불러줘. 3심은 당연히 없죠. 대법원이니까. 위정교사는 아예 정인이 필요 없지 뭐. 검찰 정인이 둘이밖에 없으니까. 이재명 정인도 다 심리했잖아. 그러면 이게 2심하고 3심은 4, 5개월이면 끝나버려. 뭐 1심 판결이나 최종 판결은 차이가 없어. 1심 판결 끝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2심, 3심이 끝나버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영구 사면 안 해주면 안 돼. 이걸 알잖아요. 2심하고 3심은 1심처럼 시간을 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기가 현실화 바로 되는 거예요. 몇 달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2심, 3심은 신속하게 빨리 끝나버리니까 1심 끝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2심, 3심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은 뭐 그대로 기각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1심만 선고돼도 이재명 체제가 엄청나게 위기에 빠지면서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2심, 3심이 바로 나온다.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이유를 듭니다.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심 2개 넣어도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는 게 이유가 세 번째 이유는요. 이번에 2개가 끝이 아니고 또 이게 계속적인 재판이 남아있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니 민주당이나 좌파 입장에서 아이고 선거법하고 위정교사만 이게 1심이 2개 놓으면 또 2심, 3심 어떻게 해보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1심이 2개 놓고 나도 재판이 끝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게 끝이 아니고 바로 이제 수원의 신진우 부장판사가 쌍방울 대북성금 북한에 800만 달러, 111억 원을 북한에 뇌물로 준, 제3자 뇌물로 준 이 심리가 10월부터 또 이게 본격화 되잖아. 그럼에도 이게 여론이나 모든 데 안 좋죠. 또 실제 행위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동 위례 FC 백현동 재판도 계속 되잖아. 이게 분리돼가 쪼개져가지고 재판하면 더 좋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 1심 2개 노가 이게 끝이면 요거밖에 없으면 또 어떻게 버텨보는데 계속 이어서 더 중요한 엄청난 죄들이 심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선고가 또 논단 말이죠. 1심이라도. 이게 저는 이재명이 흔들리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직도 남은 재판이 많다. 계속적인 재판이 많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도 중요하죠. 네 번째 이유. 그럼 이게 이재명이 이 재판이 끝일까요? 재판만 다 방어하면 끝날까요? 그게 아니죠. 네 번째 이유는 앞으로
지금 수사 중이라서 앞으로 추가로 기소될 수사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이거 이재명한테 치명타죠. 재판이 끝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수원지검에 조명현 씨가 폭로한 버카, 빨리 가 이재명, 버카 수사받으러 가라고. 이게 또 기소될 거 아닙니까? 부인하고 배소연이 자기 산호비하고 같이 재판받으면 그래 보기 좋겠네. 3명이 또 수원에서 또 재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있단 말이야. 이재명이가 그것만 있습니까? 또 우리 강백신 검사, 정자동의 판교 힐튼 호텔 강백신 성남지청의 차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잖아. 이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지. 이게 기다리고 있다. 그것만 있습니까? 또 원래 이제 그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이제 넘어온 배소연의 그 재산 문제, 이재명이 재산을 배소연 명의로 건물 내게 해놓은 게 아닌가, 이것도 이게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 외에도 이게 쪼개기 후원금부터 아직도 코나아이도 압수해가지고, 코나아이 수원지검에 아직도 줄줄이 이재명 수사할 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1심만 2개 딱 이재명이 날리는 판결만 놓으면 확 흔들릴 수 있는 게 이런 4가지 저는 이유를 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번에 그 선거법과 위정교사관 그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1심만 놓아도 이재명의 체제, 명예 제국은 급격히 와야 될 수 있다.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세계제국 원나라, 그 다음에 그 명나라, 청나라도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1심 판결 2개만 딱 넣으면요. 왜 무너지느냐? 다시 4가지 이유. 첫째, 2심, 3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2심, 3심은 신속하게 빨리 끝나버리니까. 시간 끌 수가 없죠. 세 번째, 이 2개가 다가 아니고 앞으로 대북 송부터 줄줄이 재판이 계속돼야 되니까, 계속 가야 되니까 이게 큰 부담이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재판이 다 가야잖아. 지금 이게 재판이 다 가이고 지금도 수사 중인데 앞으로 기소 대기 중인, 확실하게 대기 중인 게 버카, 그 다음에 쪼개기 후원금, 이거는 이게 바로 지금 소환돼 있잖아요. 소환돼 있잖아. 앞으로 줄줄이 기소되는데, 매일 재판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치명적이죠. 그래도 이게 이재명 정도 되니까 이제까지 버틴 거죠. 제 의뢰인들에게, 보통 사람들은요, 간단한 사건 하나만 재판하고 막 수사해도요, 다른 일 못합니다. 아무것도 막 스트레스 받고 이게 일을 못해요. 그만큼 힘들어하는데, 하여튼 이재명이 이 자각이 멘털이 아주 센 건 아닌데 좀 강한 척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의성 믿고 지금 껍적거리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재명도 잠은 못 잘 겁니다. 불안할 거예요. 왜? 변호사니까 대충 자기 결과를, 운명을 알잖아요. 그게 판검사들이 이재명이 겁냅니까? 이번에 검사들 보세요. 기계 있잖아. 구형이나 판사들, 신진우 부장이나 판사들 보세요. 조병구나 김옥곤이나 판사들 보십시오. 거기 겁내겠어요? 이재명의 운명은 저는 예측이 됩니다. 제 주위에도 그 택시를 타거나 기사님들도, 제일 알아보는 사람들은 서면에서 진짜 이재명이 구속은 되겠나? 야, 저렇게 대통령 행세하고 이게 의석이 민주당이 저런데 구속시킬 수 있겠나? 이렇게 걱정하거나,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거나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제 주위에도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정의는, 진실은 승리합니다. 이재명이 이런 범죄자 구속됩니다. 이거 못 잡으면 이게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이거 이재명이 하나 구속 못하고 이런 자가 대통령 선거 놓고 하면요, 이게 대한민국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우리 이상한 판사도 좀 있을 수 있죠. 유창훈처럼, 권순일처럼.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직 법치 살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은 좀 걸렸지만 언젠가는 이 정의가 승리합니다. 진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죄자가 승리한 경우는 역사에 예가 없습니다. 일시방탄해도 어떻게 이재명 같은 이런 당군들의 최대 사기꾼 범죄자, 위선자가 영원히 승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1심 판결 2개를 딱지에 놓으면요, 확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 4가지 제가 제시한 이유로 확 이게 분위기 달라지면서 이재명 체제는 급격히 흔들리면서 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제가 논리적 논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